공법이 제일 재미없으실 겁니다. 대신 나중에 실무 나가시게 되면 공법이 제일 필요하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가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얘를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만 실무 나가셨을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싫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제 174페이지에 부장 도시군 계획설 부재 권리 구제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첫 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정해지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잠깐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10년, 20년, 20년과 관련되어서는 2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10년짜리와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반복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다음 30회 시험에서 나올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지금은 봐주시고 나중에 한 5월달, 7월달 정도 되게 되면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체계 잡아주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내용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174페이지 보시면 제1절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개발 행위 찾으셨죠. 하다음 박스에 관한 내용은 무시해버립니다. 우선 1번입니다. 원칙 금지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17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말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건축물부터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2단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제서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저 보상 받기 전에 소유권 빼앗기기 전에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런 규제를 계획 제한이라 하고 이 계획 제한이 10년, 15년, 2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따로 보상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이 왜 상업지역이 아니냐고 보상 신청할 수 없죠. 계획 제한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실제 소유권 빼앗기기 전에는 따로 보상받는 것 없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서는 5월달이나 7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 찾으셨죠.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네 가지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사항 중에 우리는 세 가지를 7월까지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지금 11, 12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매수 청구 제도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해야 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필요 없다면 해제하는 것이 어떤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사업하지 말아달라고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지 않는다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해제하는 것이 어떤지 특광시군이 스스로 입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총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4개. 매수 청구, 지방의회 보고,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하는 것. 특광시군이 스스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하면서 해제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4개 중에 우리 시험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이고 이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12월 과정에 이번 과정에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해야 되는 자, 매수 의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를 구분하는 것이 얘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땅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면 농지나 산지의 경우에는 애초 건물 건축하는 땅 아니죠. 그러면 건물 건축하는 땅을 보통 도로에 인접해 있는 대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시법 시간을 지내시면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지목으로 구분하게 되면 지목이 대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목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 알고 한자는 요즘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공시법 공부하시다 보면 지목 대인 땅을 보게 됩니다. 저 지목 대인 땅이 바로 대표적인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농경지라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입니다.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제한이라는 규제를 인식한다, 인식 못한다. 지목, 전, 답, 과수원은 아직 공시법에 거기까지 안 나가셨죠?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농사 짓는 농지이거든요. 그 농사 짓는 농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학교 부지로, 도로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농사 짓는데 전혀 방해되는 것 없죠. 농사면 지으면 되면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규제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은 이런 제한이 느낄 수 없죠. 규제가 아닙니다. 전혀 방해되는 사안이거든요. 다만 농지를 제외한 또는 산지를 제외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목대인 땅에는 당연히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학교 용지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때부터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10년간 또는 15년 동안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 규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한다 안 한다? 계획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 보상 없습니다.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한 재산권 침해로 인식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너무 심한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보상해 줘라, 그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서 새로 신설되었고 2002년도에 얘가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만 매수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97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일정한 보상도 없이 계속 규제만 가하는 것이 너무 심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고 규제만 가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과 비슷한 유사한 권리 침해라고 하여 이 도시군 계획설 제도와 관련되어 재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지만 몇십 년간 건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보상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땅이 학교용지나 도로용지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했을 때 토지 취득과 관련된 보상과 장기간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게 되었을 때 권리에 대한 침해 보상을 하게 되면 수용했을 때 100이면 충분한데 10년, 20년 동안 권리 침해했기 때문에 이 보상을 또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용할 때는 얼마? 100이면 충분하지만 권리 침해와 동시에 그 땅이 꼭 필요하면 또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200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분들 참 많으시죠. 그분들이 가끔 뭐 이상한 농단도 하시고 거래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그걸 잔머리를 합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매수 청구하면, 저 매수 청구는 우리 민법 공부하셨던 매매와 관련된 매도, 매수입니까? 수용 청구입니까? 수용 청구입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계속 토지의 사용 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땅, 그 땅 중에 지목이 무엇일 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저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다.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수용하겠습니까? 50%에 수용하겠습니까? 50%에 저 청구받고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구 안 하면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건물 건축 계속 못하는 것이죠. 청구했을 때만 그제서야 이 땅 살까 말까 그 생각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잔머리 굴린 것 아닌가요?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권리 침해는 수용 유사 침해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건물 건축하지 못하게 규제에 가했다면 그것 보상하고, 그리고 땅을 학교용지, 도로용지로 꼭 필요하면 그것도 또 수용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결정했는데, 하여튼 머리 좋으신 분들만 많다 보니까 그걸 피할 목적으로 매수 청구 제도를 국토계획법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그제서야 시가의 반값으로 사주는 것이고, 매수 청구 안 하면 그냥 쭉 20년 될 때까지 건물 건축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 해제되고. 그래서 짜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짜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모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면 뭘 못합니까? 건축물 건축을 못하는 것이죠. 저 건물 건축하는 땅은 지목대인 땅일 때 건물 건축하는 것이고, 전 논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 밭을 말하고 답 논을 말합니다. 과수원.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뭐만?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 실효돼 버립니다. 근데 20년 동안 고통 당하셨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겠습니까? 돌아가셨겠습니까? 요즘 자제분이 제사 지내줄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빨리 이익 챙길 수 있는 투자가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반값이라도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못하는 것. 예, 계획 제한이기 때문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약간 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과정에는 다음 1, 2월 과정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해 주십시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구?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하고 시행자마저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우리 남양시장에게 매수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 2단계 절차가 진행되어 시행자가 확정되었다면 특방시군에 하겠습니까? 시행자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 공부하셨는데, 저 일반법이 원칙이고요, 특별법이 예외가 되게 됩니다. 이미 시행자가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된 상태에는 시장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만약 시행자도 2단계도 제대로 진행 안 된 상태라고 하면, 2단계도 제대로 진행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겠지만, 2단계가 시행자와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3단계가 수용과 공사 완료 공고였습니다.
그 2단계 절차가 진행되어 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상태라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찻길 또는 KTX라고 하면 철도 공사에서 만듭니다. 고속도로라면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개별법에서 설치할 자와 이를 관리할 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매수 청구의 본질은 그냥 사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는 것이 매수 청구이고, 제발 수용해달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특광 시군이지만 이미 시행자가 결정된 상태라면 시행자에게, 시행자가 없지만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에 관한 충분한 정리가 되셨다고 하면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는 이번 과정에는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잠깐 봐놓으시고 1, 2월 달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좀 더 도움되실 겁니다. 이런 매수 청구 있었다면 저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수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매수해 주는 것과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구하고 매수 안 해줄 수 있죠. 근데 심지어 매수하기로 결정했는데 몇 년 안에 매수한다? 2년 내. 저 2년 사이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2년 내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매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형성권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얘는 형성권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얘는 하나의 청구권적 성격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하기로 했지만 돈이 준비되지 않아 매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매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제, 건축물, 공작물 함부로 설치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매수 못해주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1월달 또는 3월달 넘어가면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는 3월 이후나 4월달에 볼 것 같으니 그때 좀 보고 모의고사 치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매수 가격은 사실 이거 지금 필요 없거든요. 시가 아닙니다. 시가란 말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그 시장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시가란 말과 감정평가액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시가로 매수해 준다, 반값에 매수한다. 반값에 매수한다는 규정은 없겠죠. 대신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냥 공치법. 시가로 매수한다. 공치법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공치법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 매수가 아니고요.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수용해달라.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격은 시가가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시가란 말이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얼굴 표정을 보면 뿌듯해하는 상황인데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예, 바로 17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매수 청구 차셨죠. 양을 1번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 대인, 토지, 그래서 10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지목, 대인, 토지, 지목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를 너무 길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란 말로 대신 할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족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 가로 해놓습니다. 5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가위표를 보셔가지고 다들 틀렸다 해주셨습니다. 이 지문 중에 틀린 이유는 5년 말고 10년 나야만 정상적인 지문이죠. 그렇게 틀린 지문 찾아가 나가시는 게 우리 시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방금 동그라미 하셨던 10년, 저 10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틀린 지문 만들거나 지목대, 저 지목대를 빼버리고 모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문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틀리게 만들게 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자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 하나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 지문을 그냥 용도지역 지정 고시를 할 수 있죠. 이것 빼버리고 용도지역 지정 고시. 만약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했다면 용도지역 변경 고시입니다. 그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를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란 말로 대신 해도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 빼도 상관 있다 없다? 이거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족보에서 과거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말 빼버리고 그냥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지문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우리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시험을 통해 계속
문제 풀어보다 보면 적응하실 겁니다. 청구권자 구분하신 겁니다. 10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입니다.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 시행자. 이 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단부에 관한 사항은 워낙 길기 때문에 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설치 의무자와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공립학교는 보통 남양시장이 만들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자는 교육청입니다. 그처럼 학교를 만드는 자와 학교를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매수 청구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지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지만 예외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매수 절차 찾으셨죠? 3번, 4번은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양가 5번 매수 절차입니다. 1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청구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 1의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러면 공시법에서는 시가로 매수하겠습니까? 반값에 매수하겠습니까? 반값. 그 가격에 대해 공시법에서 정해 놓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3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 얘도 3월달 정도에 그리고 4번 찾으셨죠? 오늘 4번만 보고 오늘 진도는 끝내십니다. 4번 찾았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시료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효력 1년당.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결정에 대한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저 20년 되는 날까지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효력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20년 되는 날이라고 하면 오늘이 20년 되는 날이라면 오늘 24시가 20년 되는 날이죠. 오늘 밤 12시가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24시 되는 때까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계속 유효하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24시와 0시는 같다 다르다.
그냥 시간상 개념 따지게 되면 같은데요. 시간상 개념은 같은데 얘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상실하는 것이고 얘는 오늘 마지막 되는 때까지. 그래서 시간상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시계가 뭐 12시 그리고 3시 9시 하면 시계반을 돌다 보면 0시 되는 때가 24시 되는 때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0시는 다음날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 오늘 마지막과 다음날 시작하는 것은 시차상 없습니다. 대신 표현은 다음날, 얘는 20년 되는 날. 그래서 만약 다음날이라는 말 빼버리고 20년 되는 다음, 20년 되는 날 효력 상실한다, 효력 없어진다 이 말 쓰면 틀립니다. 항상 다음 날. 그래서 우리 중요한 예외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죠. 예, 그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고 효력 관계에 대해서 지형도면만큼은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뭔가 효력 발생하거나 실효되게 되는데 지형도면만큼은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해제 권고 그리고 제4절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 신청 29회 때 4절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는 186페이지에 개발 행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값 하신 것 같으십니까? 이해 수업 시간 중에 좀 이해되는 게 좀 많으셨습니까? 예, 진도라는 거 꼭 한번 보시는데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한 개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알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모른다고 하면 그 파트 동영상만 잠깐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분은 추우신가 가셔야 되죠. 한 3분 있다가 오늘 문제 나눠드린 것 지난주 거 하실 거거든요. 근데 가실 분은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끝내는 건 제가 한 15분에 20분에 끝날 겁니다. 예.